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펩트론 주말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차트는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서 마감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뭐 요런 거에 대한 이슈는 요거죠. 뉴욕 증시 12월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돼서 반등하고 상승 마감했다. 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여는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헤드워치에서 원래는 한 39%, 그러니까 40%도 못 미쳤던 금리 인하 확률이 71.5%까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장이 마감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스턴 여는 총재가 12월 금리 인하 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또 걱정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열리니까 우리가 먼저 장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반영을 하는 게 순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월요일이 계속 좋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8주 연속으로 화요일 하방 압력을 줬거든요. 약세장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라는 건 월요일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화요일에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주 연속 어떻게 보면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간 날은 다 월요일이에요. 여기도 그렇고요. 요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월요일 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월요일 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졌다가 여기를 이제 돌파를 못했지만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또 살펴보시면 지금 2주 연속으로 하방 압력을 준 패턴이 없습니다. 이때 이후로 상승폭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이 폭풍 상승장에서 이제 끝에 오면서도 여기서도 양봉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올리기는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2주 연속으로 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움직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화요일 날 상승이 나오는 것도 패턴이 깨지는 거고요. 월요일 날 하락이 나오는 것도 패턴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벤트도 있고 엄청난 이벤트라기보다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그래서 그 주는 항상 어느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은 된다. 여러 가지 패턴이라던가 이런 걸 확인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를 만들었던 건 하이닉스죠. 뭐 하이닉스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굉장히 큰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빼는 거의 뭐 한 60% 이상이 하이닉스 걸 빼고 있어요. 물론 삼전도 있고 뭐 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하이닉스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어떤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속해 있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뭐 열풍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펩트론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결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기술주들 속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1조 달러면 여러분들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70억이죠. 1,470조죠. 1,470조. 엄청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가 첫 번째가 되겠죠.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일라이릴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번 달에 30%가 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 큰 종목이. 그러면서 굉장히 이 비만 치료제
분야, GLP-1이라고도 하죠. 네,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쪽하고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쪽은 지금 만들기가 힘들죠. 네. 생산 쪽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결과로는 이렇게 지속형 주사제 쪽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요 카무루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일단 긍정적으로 임상이 나왔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악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카무루스 같은 경우는 이 고용량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고 그거를 대처한다라기보다는 펩트론하고는 좀 약간 다르죠. 기술이 다르고 이제 카무루스하고 일라이릴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서 펩트론이 6월달에 하한가도 갔었잖아요. 하한가도 가고 했는데 기술이 다르고 충분히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회복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얘네의 고용량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이 펩트론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얘네하고 계약을 한 것도 다른 경쟁사들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필요한 거는 기술적으로도 당연한 거고 일라이릴리는 펩트론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이 만일에 완전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펩트론하고 해야 되지만 카무루스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딴 데랑 계약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독점이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에 쏠리는 눈이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기사가 11월 14일 날 나온 기사예요. 네, 11월 14일 날 나오고 모두 공개가 되는 게 이제 11월 21일에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아마 시장에서는 선반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조정을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때만 네, 아니면 14일에만 샀어도 충분히 엄청 좋은 그런 주가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펩트론은 지금 중요한 이슈를 남겨놓고 있어요. 이벤트를 남겨놓고 있고 이거를 계속해서 긍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르죠. 사실상 모르는데 긍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보면 이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수급을 보세요. 얘네가 이렇게까지 기관이 수급 그리고 기타 법인, 사모펀드, 투신, 뭐 연기금을 비롯해서 외국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네가 계속해서 이벤트일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 고점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더 이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물려도 얘들하고 같이 물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물려도 같이 물리는 거지. 뭐 얘네가 더 샀지 안 물으면 개인들이 더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잖아요. 물론 개인에서도 뭐 큰 손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크게 하시는 뭐 주포들 뭐 세력들 많은데 그거는 뭐 별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한정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에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들 입장에서는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거고 수익을 내면서 빼기도 하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뭘 해도 수익인 거예요. 여기서 다 담아놨던 게 단 1%라도 아니면 2%라도 어떤 식으로든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거래량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홀딩을 하고 있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량이.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량이 지금 밑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1%, 2%, 뭐 5%, 10% 빠지는 거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유료 뉴스가 14일 아까 보면 풀렸었죠. 근데 정확하게 움직임만으로 저 같은 경우는 13일 날 안내를 드렸죠. 매수 안내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월 13일 날 추천주로 오전 11시 이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라는 건 반등의 시작을 알리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봉으로 보시면 11월 13일 날 움직임이 어땠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요쯤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1시 3분 이야기가 나오고 상승각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그 이후부터 장대 양봉이 뜨고 이런 식의 과매수 구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여기 자리에서 지금 우리 관리방의 수익률은 23%예요. 네, 고점을 찍었을 때는 31%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런 조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빠진 거죠. 그래도 수익 구간입니다. 네, 수익 구간에 놓여 있는 거고요. 여기서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빠지면은 아무래도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주식을 단기적인 움직임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속상하죠. 30% 수익이 반토막이 나서 뭐 15%, 10% 이렇게 내려오면. 근데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잖아요. 얘네가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뭘 노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엔 수익과 비중이에요. 수익과 비중.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수익률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좀 크게 흔들리더라도 일정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보고 이 패턴은 하방 압력을 줄 것 같은 패턴인데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혼자 매수를 하는 거면 그냥 가지고 가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방에서 절 믿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 수익을 올리길 원하지. 왜냐하면 펩트론이 이때 뭔지 모르고 그냥 제가 추천을 해드리니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제 영상만 보시면서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또 결정을 하셔야겠죠. 어찌되었던 투자 관리방에서는 철저하게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가져간다라는 거. 하지만 저는 정말 좋은 종목이고요. 12월 7일 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라일릴리와 어떻게 되냐인데 많이 확인을 해보고 많이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주봉상으로 양봉이 좀 만들어져 줘야지만 펩트론이 좀 좋은 자리까지 조금 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일라이릴리의 저 상승을 계속 타고 가거든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뭐 노보노디스크하고 또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워크하고는 뭐 알테오제, 노보노는 뭐 G2G 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일라인은 뭐 ABL, 펩트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얘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여전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주말에 뉴욕 증시를 조금 반등으로 이끌었던 금리 인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시장에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기술주, 성장주 뭐 이런 종목들한테도 좋겠지만 지금 절대적으로 기관의 수급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은 요게 더 약간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월요일은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월요일은 지금 한 90%의 확률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인적 분할하고 돌아오고요. 뭐 삼양 같은 경우도 분할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리고 삼성 뭐 삼양은 둘째치더라도 삼바 애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래도 주축이 삼성인데 시장이 어느 정도 활력을 준 상태에서 들어올 거예요. 얘네가 그 정도까지 신경을 안 쓰진 않았을 거라고 해서 충분히 어떤 큰 움직임을 시장에 반영을 해주면 월요일은 상승을 할 거고요. 화요일은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줄 것 같아요. 이게 만일 깨진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화요일 날 이거 조정 주는 게 깨지고 상승이 마련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격적인 또 다시 한번 5,000피로 가는 모습 그리고 이런 조정을 받았던 조정에 끝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변곡의 자리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2주 가까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변곡 자리가 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화요일이 반등을 하냐 못하냐가 다음 주에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사고를 친 놈이 수습을 해야죠. 하이닉스에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찌되었던 12월 11일까지는 얘네가 좀 매도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선물 포지션을 반대로 잡아놨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변곡 자리에 다음 주가 굉장한 변곡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펩트론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순 없죠.
그래서 좀 크게 흔들릴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도 봐야 돼요.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의 돈으로 놓고 본다라고 채권, 코인, 주식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주식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도 하고, 뭣도 하고, 큰 이제 기업이나 금융사나 은행이나 이렇게 다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코인 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ETF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게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활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찌되었던 다음 주가 굉장히 큰 변곡으로 지나갈 것 같고요. 다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만일에 이번 주가 빠지면 이제 반등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올랐다 그러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12월 11일까지는 조금 힘든 전반적인 시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크게 막 시장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긍정은 긍정인데 무한한 긍정은 아니다. 시장 상황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펩트론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많은 종목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쪽으로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월까지는 제약바이오, 1월 이후부터 4월까지는 제약바이오 개별 혹은 제 다음 섹터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관리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월요일 오전에 일찍 저희 관리자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요 번호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 번호로 정확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한 달에 8만 원, 3개월에 22만 원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생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시황을 말씀드린다거나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거나 하기 위함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매도하시지 않더라도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한다라거나 하면은 무언가 패턴이 깨졌구나라고 인식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 가지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번 패턴이 깨졌구나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부터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수익을 영상을 지금 제가 6월 달부터 찍었는데 그 이전에는 따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었고 그런 종목인데 어찌되었던 11월 13일 날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2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런 종목들 많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구독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입일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유료방 운영도 10월 15일부터 한 거거든요. 유료방에도 가입하셔서 함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주광미니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월요일장은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응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주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